우리나라 사람들 절이다 그러면 이게 내가 피가 잘 안 통하나 봐. 그래서 자꾸 이러고 있어. 이러고서 시간을 보내면서 증상이 되게 악화돼서 병원에 와요. 만성화돼 버리면 수술해야 돼. 아, 손목이 왜 이렇게 욱신거리지? 원장님, 네. 원장님도 가끔 손목 아프지 않으세요? 그럼 왜 아파요? 저는 손목이 원래 괜찮은데 가끔 이렇게 좀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컴퓨터 오래 해서 그런가? 골프를 많이 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가? 근데 요즘에 네. 휴대폰, 노트북, 마우스 이런 것 때문에 손 통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네. 환자 앞에 놓고 할 얘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 내가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직접 볼 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네. 기초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걸 혹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반복된 자세로 반복된 일을 하면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 쉽게 해드릴게요. 네. 하루에 늘 한 20-30kg 정도 되는 뭐 이렇게 바벨을 든다든지 해서 운동이 되게 많이 돼 있는 사람이 네. 이거 오래 한다고 병 생길까요? 너무 근육이 약해져 있는데 그것만 쓰는 이것만 거예요. 하니까. 네. 핸드폰 무게 이게 들고 있다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게 무슨 병이 되겠어요. 근데 이거 이게 고정된 자세 여러 개 있는 게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냐? 기본 약하다고. 근데 이게 진짜 오래 들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루 두세 종일 시간씩 막. 하루 종일 들고 있어 내 몸만 건강하면 그 정도는 버틴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운동량이 너무 적어요. 바둑을 두잖아요. 이창훈 선수가 이창욱 투가 몇 살 때부터 바둑 기력이 떨어졌어요. 30이 넘어가면서 또 바둑이 경쟁자한테 젊은 애한테 지는 게 체력 때문에 지는 거예요. 충분하게 근력이나 이런 관절 운동에 대해서 인대가 강하면 이거 하루 종일 한다고 병 생기겠습니까? 근본 원인은 거기 있다는 걸 미리 얘기하고 네. 오늘 손목병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부터 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손통증 3대장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네, 이거. 손목 건초염, 그리고 이거. 감화세수지 증후군. 이거. 자, 이제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 가장 흔하죠. 우리 손바닥 쪽을 보시면은 이거. 네. 이게 저기 이제 인대예요. 손가락마다 하나씩 가야 돼. 푸른색, 흰색으로 나오는 게 인대예요. 텐던이라 그러죠. 이 텐던이 지나가는 그 사이에 우리 손가락을 움직이게끔 지시하는 메디안 너브라는 거예요. 정중신경이라는 거예요. 저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은 요거를 지배해요. 하나, 둘, 셋, 요거 반. 새끼손가락은 제가 지배 안 해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프겠어요? 여기 눌리니까. 네. 저 가로 방향으로 덮고 있는 게 리가멘트 인대라 그러는데 인대. 인대라 그러는데 저것이 좁아지면 좁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죠. 요 텐던이 염증이 생기면 좁아지겠죠. 이 리가멘트가 좁아들어도 좁아들어. 아, 그래서 이게 눌리는 거예요. 네. 눌리니까 저리지 뭐. 그러면은 저리면 새끼 빼고 다 저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엄지손가락 안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쪽. 아하. 손등은 아니고 손바닥 쪽. 여기가 눌리니까 눌려서 신경이 눌리니까 신경이 눌리면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리다는 사람도 있고 바늘로 쿡쿡 쑤시는 것 같다 그러기도 하고 못 움직이겠다 그러고 표현은 다양해요. 제일 흔한 병이에요. 저거는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손목을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쓰거나 스마트폰, 컴퓨터 과사용 이런 것들 아니면 네. 퇴행성 변화도 있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군요. 여자들한테 잘 생기고 여자들 왜 잘생겨요? 산후조리 잘못해서 시다는 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인을 많이 찾는데 기본 근력이 약한 거예요. 원래 기본 근력이 약한데 쓰는 거를 남자처럼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간배라 질환이 되게 많아요. 여기 목 디스크 있어 여기 저래요. 그다음에 또 이게 저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저리다 그러면 이게 인대, 리가멘트나 텐던의 병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피가 잘 안 통하나 봐. 그래서 자꾸 이러고 있어. 이러고서 시간을 보내면서 증상이 되게 악화돼서 병원에 와요. 사람들은 저리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혈액순환에 자꾸 연결을 시켜요. 그 외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금방 알아요. 여기가 붓고 이렇게 그래서 뭐 진단명이 재미있어서 그렇지 저거는 뭐 그냥 임상에서 금방 진단되고 아하. 예, 만성화돼 버리면 수술해야 돼. 간단하게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신경을 눌러봐도 돼 여기. 여기를 그냥 여기를 눌러요? 지나가니까 여기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지나간 눌렀을 전에 때. 누르면 찌릿찌릿하고 아프지. 약간 누르면 세게 누르면 찌릿한데? 세게 누르면 그냥 눌러서 아픈 거지. 그냥 피부가 통각을 느끼는 거지. 인대 때문에 여기가 지릿지릿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 오듯이 아프거든요. 근데 저 약간 찌릿찌릿한데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세게 그래요? 눌러도 안 아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쪽. 그다음 이것도 해봐도 돼요. 이거. 뭐죠 이거는? 굽혀서 이렇게 해서 한 2-30초 네. 이렇게 누르고 있어 보면 얘를 이렇게 굽혀서 그래서 이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리거나 뭐 통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요게 팔렌 그냥 팔렌 테스트. 네, 네. 이렇게 해서 40초 정도 유지하면 네, 이제 이게 압박이 되잖아요. 네. 압박이 돼서 통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쪽 그 터널이 네. 예, 좁아진 거예요. 일상 속에서 이제 사례들이 있어요. 네. 갑자기 손목에 힘이 빠져가지고 병뚜껑을 따기가 어렵다. 행주를 짰는데 물기가 남아있다. 네, 이거 못 열쇠 돌리기가 어렵다. 오. 네. 근데 저거는 남자도 운동을 하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스포츠카가 이거 뭐 저기 르망 레이싱 같은 거 하루에 뭐 1000km, 2000km 돌잖아요. 네. 그거 그냥 키코 갖고 그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죠. 네. 사스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력을 키워놔야 된다. 근력을 키워놔야 된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손목 건초염이거든요. 네, 저기 테노시노바이티스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또 근육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 인대가 여기 엄지손가락 이거 네. 이거. 이 골프 치는 분들은 다 아네. 여기 힌지하는 거예요. 맞아. 힌지하고 코킹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자리에 염증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골프 치는 분들 많이 생기나요? 약한데 많이 쓰면 근육이 있고 운동이 된 사람은 저거 어지간하면 안 생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여유가 생겼잖아. 공간에 여유가 생기니까 안 아픈데 이렇게 하면 확 잡아당기잖아요. 네. 압박이 되죠. 아. 아프죠. 이게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많이 사용해도 이게 생긴대요. 사용하지 않던 거를 갑자기 쓰면 당연히 병이 아프다니까요. 그냥 운동을 좀 해놓으라니까. 이거를 내가 이런 걸 인식을 하고 사이사이에 이것도 좀 하고 덤벨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근육을 강화시켜 놓으면 이러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염증 유발하는 네. 원인이 있는 경우가 류마티스. 있네요.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주로 이쪽에 이제 그 수지 말단부에 잘 생기는데 네. 여기도 이제 좀 올라가면 근초염이 생기죠. 예. 그다음에 뭐 항상 얘기하잖아. 당뇨, 비만, 흡연 또 다 연결돼요 저거. 네. 그리고 손목 건초염도 아까처럼 이제 자가 테스트. 이거 주먹 요거는? 쥐고 이쪽을 최대한 당기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이제 밀어넣어서 딱 쥐면 이렇게 네. 되면 그래서 앞으로 숙이면 나머지 손가락을 쥔 다음에 이렇게 숙인다. 숙이면 여기가 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땡겨. 당기는 건 정상, 아프면 병. 손목 건초염도 일상 속에서 보면 이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아파요 여기. 여기가 일단 부어오르고 열감이 붓고 있다. 열감 있고 아프고. 그리고 손목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고 엄지 움직일 때나 손목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 네, 엄지 손가락 쓰는 건 다 못해요. 젓가락질 글씨 쓰기가 안 아, 되는군요. 그 엄지 손가락 쓰는 건 다 못한다니까. 아하. 하여튼 여기에 지나가는 이 제일 굵은 어. 텐던이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망가지는. 3대장 중 마지막입니다. 방화쇠 수지 증후군. 여기 안쪽이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말 안쪽. 그대로 방화쇠 당기는 네, 손가락. 요 안쪽에. 예.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 취할 때 내부에 안쪽에 여기. 여기 염증이 생기는 예, 거군요. 예. 손가락 내부에 굴곡근. 대표적인 증상은 안 펴져요. 손가락을 여기 염증 생겨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안 펴지죠. 아. 예. 여기 염증이 생기도 오래되면 네. 염증이 좋았다, 가라앉았다, 좋아졌다 하면서 거기에 단단하게 결절이 생길 수는 있어요. 만져질 정도로. 떡살 같은 게 우리 상처 생기면 툭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생길 수도 있어요. 요리사들도 많대요. 요리사, 운전기사 그리고 드릴 같이 반복적인 진동이 있는 기계. 이거는 레이노 증후군이라 그래갖고요. 네. 이게 반복되는 진동이 나를 직접 감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하고도 상관없어요. 직업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는 게 분들은 좋죠. 좀 물리치료 같은 걸 좀 미리미리 해도 써서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직업병입니다. 그래서 장갑 두터운 거 끼잖아요. 드릴 하시는 분들 보면 직접 그 충격이 내 손에 닿지 않게. 이거는 우리가 예방학 시간에 산재로 다뤄요. 그럼 요거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있어요? 잡아당겼을 때 이상하면 아프면 다 그런 거죠. 늘리면 아프다는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당겼을 때 당연히 아프죠. 여기 인대 염증이 생겼으니까. 유독 이제 좀 이게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의심을 해볼 만하군요. 그냥 있어도 아파요. 이세 가지 질병이 좀 이제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건초염, 방화쇠 수지 증후군. 자, 그러면 손통증 네. 치료 방법이 이제 있을 텐데 치료 네.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어떤 것들이 소염제 있죠? 먹는 거죠. 진통 소염제를 먹으면서 쓰지 말라. 심하면 이렇게 부분 캐스팅도 해요. 운동을 못 하게. 아, 예. 그 저기 엘라스틱 밴드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무겁지 않게 이렇게 약간 손목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걸 하면 네. 운동 안 하고 약 먹으면 좋아지죠. 그다음에 안 되면 이 자리에다 주사 놓습니다. 그 주사는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예. 스테로이드는 측방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나아요. 끝나요. 그래서 전문의가 진단만 딱 내려지면 치료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돼요. 초기에 하면. 그러면 이제 비수술 치료를 넘어서는 수술을 해야 다 하는 단계는 이게 이제 벌써 좁아져 갖고 이게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굳어버린 거예요. 굳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 리가멘트 있다 그랬죠. 네. 리가멘트가 누르잖아요. 좁아져서 여기 지나간 정중신경을 누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덮고 있는 리가멘트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 자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기능이 없잖아요. 보호 기능만 있잖아. 움직이는데 지장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없다 그래갖고 쓰는데 문제가 되질 않잖아요. 다 염증 일으키는 질환들이잖아요. 몸 어느 부위에 염증이 생겼냐? 여기 생기면 카팔트널 증후군이 되는 거고 피부에 염증 생기면 여드름도 되고 질성 피부염도 되는 거고 어디 생길지는 모르죠.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 찌라시 네. 타임 가보겠습니다. 손 통증은 여름에 잘 발생한다? OX. 여름에 운동량이 많으니까 더 많이 생기겠죠. 계절하고는 별 상관없고요. 다만 이제 여름이 저기압이 많아요. 우리 몸은 완전히 외부랑 밀폐돼 있잖아요. 저기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죠. 압박이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허리 통증이 있거나 신경통이 있는 분들이 야야 비 올 때 됐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저기압이 되니까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지면 수족냉증이 생길 수도 있다. OX. 전혀 상관없습니다. 생길 수 있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손목이 저리면 혈행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물론 여기 이쪽에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네. 여기 혈관이 여기로 지나가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혈관이 지나가는데 직접 연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혈행성 질환으로 오해는 하지 말자. 자, 손목 건초염이 심해지면 방아쇠 수지 현상도 나타난다. OX. 이거 뭐 X죠. 연관 없어요. 연관 없어요? 네. 요거는 따로따로 봐야 된다. 네, 염증이 생겨서 생긴다 그러면 염증이 여기만 같이 생길 수 있겠죠. 전신 질환이 있어서 내가 당뇨가 있거나 류마티스 질환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동시 발생은 가능하지만 네. 지금 흔히 말하는 카팔 터널 증후군 이거하고 직접 연관 없어요. 자, 그리고 출산 후에 손통증 3대장이 나타나기 쉽다. 이게 이거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별 상관없어요. 확실한 거는 이제 임신을 하면 골다공증은 와요.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네. 모든 좋은 걸 애한테 머리도 많이 빠지고. 넘겨줘야 됩니다. 산후조리 그래서 뭐 100일 동안은 절대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뭐 저쪽 얘기를 하는데 네. 임신의 고통 그다음에 출산의 그 고통이 힘이 들었던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생긴다라고 연결시키는 거는 좀 지나치다. 근데 그건 맞는데 이 출산이 여러 가지로 골다공증도 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이 약해지는 건 맞지 않나요? 관절이 약해지진 않죠. 뼈가 약해지지. 네, 그래서 자꾸 오래 누워 있으면 골다공증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무리한 일은 하지 않아야 되지만 빨리 일어나서 걷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거기에 칼슘이 들어가요. 그래서 운동한 사람은 뼈가 단단한데 운동 안 하면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손 통증에는 침 맞는 것이 직방이다. OX. 에큐트 컨트롤, 빨리 컨트롤하는데 침 효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 그래요? 네, 그러나 그 통증을 잊게 하는 거지 병이 나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침이 통증을 잊게 하는데 그 어떤 원리예요? 저는 뭐 한방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되게 아플 때 다른 부위에 통증을 주면 그게 상쇄가 돼서 덜 아프게 느끼는 거죠. 뇌에서. 통증을 잊게 하는 거지 네. 통증의 원인이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거라고요? 네, 아프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급하면 나무 짝대기 2개 갖다 대서 감기라도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야지 손상이 적게 오는데 참고 계속해. 그래서 침 맞고 계속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손상이 되겠죠. 네. 통증을 급하게 가라앉히는 데는 분명히 침이 효능이 있으나 그것이 그 기저질환을 고쳐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시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가서 제대로 된 원인 치료를 해줘야 된다. 자, 오늘 손목 얘기해봤습니다. 손목을 좀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똑같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좀 달리기 좀 하고 0.5km네. 달리기가 무릎 아프더라고요, 많이 하면. 그거는 뛸 자격이 없는 무릎이에요. 무릎이 자격이 없었네요. 뛸 자격이 없는 무릎을 갖고 뛰면 무릎이 망가지는 거예요. 똑같아. 이거 12시간 할 자격이 없는 손을 갖고 12시간 노동을 하니까 아픈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고 네. 예, 그렇게 일리가 있다. 강해지면 12시간 작업해도 카팔 터널 증후군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칭법도 좀 알려주세요. 몇 제일 좋은 가지만. 거 흔들면 되죠 뭐. 근데 제가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손목을 움직일 때 네. 이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라는 건데 네. 아이소라는 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등척성이라 그래. 내 손에 노멀 텐션을 주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 이거 하잖아. 터는 거 말고. 이거 말고 손을 딱 주고 내가 이 정도 들고 있으면 심지어는 이것만 해도 돼요. 주었다 폈다. 네, 똑같은 자세에서 이게 움직이면 아프니까 네. 움직이면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움직이지 않고 이것만 해도 돼요. 이것만 해도 운동이 돼요. 페인이 있는 사람, 통증이 있는 사람이 하기에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 줄 평으로 표현하신다면요?